한국성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철 수석연구원이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지금 발표 자료가 뜨고 있는 건가요? 네. 발표 내용은 지금 제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너리 시스템에 대해서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저희 한국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CBM 기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현재 저희 KR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소개를 드림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CBM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선박의 어떤 발전이 결국에는 이제 카고 로드 중심에서 안전과 그리고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기술 개발로 점차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박의 어떤 경제성과 그리고 이제 운항 안전성 그리고 사회적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부분적인 오토메이션 쉽과 무인 선박과 같은 풀리 오토메이션 쉽 두 가지 쉽에 대해서 현재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결국에는 선박이 이제 조선 해운 산업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슈 사항인 거고, 이러한 기술과 개발과 발전을 함으로써 이제 운항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 사항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많은 부분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초기 사업 모델에서의 자율운항 선박의 어떤 기술적인 분류 사항인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항해와 기관 파트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동시에 같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어떤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러한 데이터 분석과 취득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선박의 어떤 항해 자동화, 그다음에 기관 자동화를 위해서 선박의 어떤 성능을 최적화가 시키는 것이 결국엔 데이터의 수집부터 시작이 되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 선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 선박이 이제 통항할 수 있는, 운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요. 흔히들 이제 스마트 해상 물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박과 항만 간의 원활한 통신 능력, 그 다음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자율운항 선박이 운항하고 그 다음에 그 선박이 100% 자기의 기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항만 기술이 같이 필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그 스마트 항만, 그 다음에 스마트 통신, 스마트 선박 모두를 연계하는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을 하고, 현재는 이제 자동화된 어떤 선박과 지능화된 항만에 대한 관련 기술, 물류 정보를 다루는 기술, 그 다음에 물류 체계를 최적화하는 기술 등에 대해서 현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술은 뭐 사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D 어라운드 뷰 기술과 앞서 김영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동 계류 시스템, 연상인식 기반의 어떤 화물 및 선원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기관식 위험 감지나 운항 제어, 그다음에 뭐 관제 시스템 등도 같이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자율운항 선박과 이 스마트 항만 연계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결국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쇼어 모니터 컨트롤 센터 SRCC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저반 기술이라든지 뭐 서포트 PS 검사에 대한 지원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제 센터에서의 어떤 원격 지원 기술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 결국에는 자율운항 선박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이 동시에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한국성급에서는 소형 전기 추진 선박을 대상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실질적으로 전기 추진 운영을 하는 소형 선박을 실질적으로 건조를 하고 그 선박에 대해서 디지털화 기술을 완료를 시킨 다음에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결국엔 현실에서의 어떤 존재하는 어떤 물질의 어떤 형상이나 그다음에 특성이나 또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디지털 상에서 구현해내는 기술을 현재 저희 KR에서도 같이 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기술이 사실은 그 IMO나 국제 기준에서 부합하는 요구하는 요구 수준에 맞게끔 거기에 기술 개발을 현재 추진되고 있어야만 하고, 또한 이 자율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항만 기술도 이 국제 표준에 채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그러한 어떤 기술 표준화 작업도 KR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BM 그 기술 개발에 대한 현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좀 한국 정부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진행해서 이제 후원을 해서 저희가 현재 이러한 제목의 관련 자율운항 선박 기관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선 CBM 기술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M은 쉽게 말해서 장비 상태의 어떤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의 어떤 이상 상태를 진단하거나 또는 그 앞으로의 일어날 것 같은 고장 모드에 대한 예측을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기술이 개발이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했던 캘린더 베이스나 오퍼레이팅 타임 베이스의 어떤 기존의 PMS 체계에서 이제 CBM을 기반한 사전의 조기 감지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메인터넌스의 주기를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포인트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BM 기술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우선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 과정과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진단 결과 또는 예측 결과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게 이제 매니저한테 돌아가서 그 결과물을 보고 이제 메인터넌스 플랜을 최적화하는 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KR에서는 이 CBM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대상 장비를 선정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추진 메인 엔진과 전력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발전기 엔진, 그다음에 유류의 어떤 공급과 청정을 위한 펌프와 퓨리파이어, 청정기, 그다음에 배관 시스템까지 총 5개의 항목에 대해서 CBM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CBM 기술을 통한 어떤 고장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능동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페일 세이프티라는 기술, 원격 유지 보수 기술에 대한 것도 현재 같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 자리에서는, 이 세미나 자리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CBM 기술과 페일 세이프티 기술이 왜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냐면, 이들에 대한 기술은 결국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CBM 코드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조치 방안이 결정이 나게 되면 이에 대해서 페일 세이프티 기술을 통해서 원격 유지 보수를 위한 적정한 어떤 지원 사항 등이 육상에서 선내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엔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제에 대해 컨소시엄이고요. 현재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이제 CBM 기술을 개발할 때 처음에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실제 선박에다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 잘 발생을 시켜야 되고 이들을 잘 저장을 하면 무언가 우리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고장 모드 데이터가 없으면 정확한 그 알고리즘 개발이 어렵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이제 본선에서 이러한 실제 장비를 육상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한 다음에 실제 테스트 베드에서 고장을 발생을 시켜서 라이브러리 소스 데이터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중간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고장을 낼 것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고장을 선정하는가를 위해서 그에 대한 선정 기준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장이 선정이 됐을 때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고장을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법에 대한 개발도 초기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프레임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난 뒤에는 이 데이터를 알고리즘의 인풋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분석까지 동시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실제 메인 엔진과 발전기 엔진을 육상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고 이들에 대한 고장을 내기 위해서 고장된 파트를 실제 조립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조립을 하고 난 뒤에 한 5시간 정도 실제 운용을 시켜서 로드업을 100% 하고 로드다운 0%까지 대략 5시간 정도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엔진이나 발전기 엔진뿐만 아니라 펌프나 청정기에 대한 보조기기에 대한 실험도 같이 수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함께 연구하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이런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서 동일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실제 육상에서 데이터를 생산한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 분석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이제 배관에 대한 어떤 손상, 사실 이제 메커니컬한 페일러 모드가 아니고 여기서는 사실 데미지인 거죠. 데미지에 대한 부분을 구현을 시켜서 그 데미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는 시나리오와 실제 테스트를 구현을 했고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인풋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피처를 뽑는다거나 또는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리덕션, 감축시키는 어떤 다양한 연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런 실제 뭐 연구 과정에서 발생됐던 그 데이터들, 실제 본선에서 나오는 실린더 내부 압력 데이터나 뭐 바이브레이션, 진동 데이터나 그다음에 또는 그 외에 AMS에 나오는 온도, 압력 등과 같은 다양한 오퍼레이션 데이터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모두 쓰기에는 다양한 굉장히 그 서버의 부하가 많이 걸리고 시간도 리퍼런싱을 하기 위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피처를 추출해서 그 피처를 가지고 알고리즘 인풋 데이터를 쓰면서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을 그리고 해석을 위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같이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실린더 내부 압력 정보를 5만 Hz 정도로 받아서 이들에 대한 데이터 축소를 시킨 다음에 1분 간격으로 데이터 어떤 그 인퍼런싱 결과를 추론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현재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연기관인 추진 엔진이나 발전기 엔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은 대략 그 95%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펌프나 보조기기, 그 청정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동시에 개발이 진행이 됐었고 이에 대한 알고리즘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현재 99%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관도 마찬가지고요. 배관도 다양한 어떤 영상 정보라든지 온도 정보,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전기 저항전기 정보, 부식에 대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다양하게 측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 개발이 완료가 됐고 손상이 발생했던 정확한 위치와 타임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는 현재 99%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을 랩 스케일 테스트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 저희가 2024년,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딜리버리가 되는 저희 실증 선박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배에서 그 성능이 퍼포먼스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랩에서 개발된 그 고장을 일부러 낸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알고리즘이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그 제 성능이 발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좀 사전에 저희 올해 2월에 다음과 같이 폴라리스 스텔라웨이 실제 운항하는 선박, 그다음에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를 대상으로 저희 CBM 시스템을 모두 탑재를 한 상태고 이에 대한 현재 실증 테스트, 검증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 간의 구성품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데이터 플로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VMS나 PMI, AMS 데이터 정보를 받아서 이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한 뒤에 이들에 대해서 온프레미스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에 따른 분석을 시킨 다음에 대시보드상의 운영자에게 어떤 의사결정 포인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게끔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CBM은 IX 규정에서도 통신이 안 되는 조건에서도 본선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인퍼런싱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 안 되는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돌아가게끔 시스템의 아키텍처 구성이 되어 있고 통신이 된다면 육상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 결과값을 보내고 이들에 대해서 베슬 매니저나 또는 데이터 분석가가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하거나 어떤 개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데브옵스 개념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어떤 대시보드의 현황이고요. 실제 본선에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 현재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 본선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부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계적인 데이터, 손상 데이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각종 센서를 달고 있고 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실제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에 맞게끔 저희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붙여서 이에 대한 가능성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해양대학교 본 선박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이 현재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그 시험전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과정을 계속하면서
운영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저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선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저희 KR에서 ISC라는 센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앞으로도 이런 원격 검사나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에 대한 인프라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KR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검사 서비스를 좀 확대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퓨처 플랜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런 테스트 패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문제점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이제 저희 내년에 실제 발주가 되는 실제 건조 딜리버리가 되는 실증선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을 피드백을 완료를 하고 개선을 시킨 시스템을 이 실증선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의 목적은 저희 KR의 어떤 메인 프레임, 메인 그 스트리밍이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검사에 맞는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함이고, 이에 대한 저희의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CBN 컨설팅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원격 검사나 어떠한 검사 주기에 대한 연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어떠한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이라든지 기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BN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IMO라든지 IAC의 규정, 그 다음에 이 규정들을 기반한 성급 자체에서의 규정 등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AI 융합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검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목적은 다음과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장기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원격 검사를 더욱 더 확대시켜서 이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과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KR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모두가 그 선사나 선주, 매뉴팩처러, 그 다음에 저희 성급도 이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은 서로가 다르지만 이 CBM 기술, 원격 검사 기술, 자동 검사 기술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동일하게 기술 개발이 함께 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사이드인 15오너 쪽, 그다음에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머시너리 도메인 사이드 쪽인 제조사 쪽,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이 클래스 쪽에서는 서로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각각이 할 수 있는 것들, 이점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등을 서로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서로 간에 좀 도와주면서 비즈니스 모델은 다 같이 각자 알아서 가지만 기술 개발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저희는 그 고객의 니즈들, 결국에는 원격 검사를 연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사 서비스에 대한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